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멀쩡하게 골프는 치면서 재판에는 왜 못 나오는지 전두환 씨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결국 전 씨는 어제 광주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유지할지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는 결국 어제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불출석해왔던 전 씨였지만 지난주 멀쩡하게 골프를 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재판부는 알츠하이머와 고령, 경호 문제를 이유로 그동안 전 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했던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피고인보다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로 잡혔는데 전 씨의 출석 여부가 그 전에 결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어제 재판에서는 전 씨 측 증인인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이 출석해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헬기의 사격을 목격했다면 총소리 듣고 목격하는 게 아니라 예강탄을 봐야 되는 것이고 탄피를 꽂아놓은 클립이 비처럼 쏟아지는 걸 봐야 되는 것이다. 전 씨 측이 군인들의 증언을 좀 더 들어야겠다며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내년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1심 재판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전두환 씨의 재판 불출석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나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이리저리 피해왔었는데요.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광주 재판은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씨가 시간을 끌며 재판을 계속 연기시켜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문제가 된 회고록을 출간하고 지난해 5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래 전 씨는 몸이 아프다거나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이유 등으로 재판을 4차례나 연기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 한 신문이 건강하게 골프 치는 모습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법원이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자 올해 3월 법정에 마지못해 출석했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네. 광주시민 명령. 이후 전 씨는 고령과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공판에 변호사만 내보냈지만 지난주 멀쩡하게 골프 치는 모습이 또다시 포착되었습니다. 골프장 영상 속 전 씨의 언행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것과는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그리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멀쩡한 전 씨의 모습에 논란이 확산되자 전 씨 측 변호인은 골프 치는 것과 재판이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해 준 건 변호인만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재판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무 재판의 진행이 문제가 없었는데 왜 피고인의 출석이라고 하는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18 단체들은 오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를 재판에 직접 나오게 하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열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일에는 이정삼 광주시 전 환경생태국장을 구속 수사하고 있는데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9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은 맑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날이 맑은 만큼 안개는 더 짙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능일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내리면서 날이 굳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수능 예비 소재일인 내일은 광주 전남에 5mm 안팎의 비가 지나겠고요. 수능 당일인 목요일은 광주의 낮 기온이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0도가량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눈과 비가 섞여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는 노후 상수도관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변의 공사 때문에 낡은 상수도관의 내부 코팅재가 벗겨졌다는 건데요.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이런 사고가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수돗물 이물질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식당. 당시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수돗물에 냄새까지 나면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 이거 타고 나는 그런 거 냄새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또 뭐지 흙내 석유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많이 나와서 그날 그날 보여 난리 났지. 상수도본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30년 된 노후 상수도관이 남구 대남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수관거 공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4~5m가량 떨어진 상수도관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내부에 있는 코팅재가 벗겨졌다는 겁니다. 그 관로에 있는 코팅재가 약간 평화되어 있는 좀 굳어져 있는 상황에서 진동이 발생하니까 이게 떨어져 나온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이물질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600km가 넘는 광주 노후 상수도관의 상당 부분이 지난달 말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본부와 도시철도 공사 종합건설본부 등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 확인을 거친 후 대책을 수립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수돗물 사고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특히 시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지금이라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 농민들이 농업 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농업 이데날을 맞아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 곳곳에서 기자회견과 농기계 가두 행진을 잇따라 진행한 농민들은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또 쌀 소득 안정 대책 수립과 농업 예산 확대,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재시험의 대부분은 출제 오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7년 이후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674차례 재시험이 치러졌고 이 가운데 89%가 출제 오류 때문이었다며 시교육청에 철저한 출제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오는 14일에 열리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회원 등 443명의 교통안내 요원을 투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 90대의 장비를 동원해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을 도울 계획입니다. 경찰 112 종합상황실은 수험생의 긴급 수송 요청 신고를 긴급 출동 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처리하고 시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봄, 가을 남녘바다에서 들려오던 꽃게 풍어 소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고 어종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0여 척의 꽃게잡이 여선들이 드나드는 전남 진도 서망항. 조업을 마친 어민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한 차례 조업에 한 척당 많게는 1톤 이상 잡을 시기지만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맘때면 꽃게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고기 창고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 1톤에서 1톤 500까지 잡았는데 지금은 300~400kg 불과해요. 그리고 뭐 수온도 안 맞는 뿐더러 그렇게 되니까 지금 죽을 맛이고. 최고 900톤에 이르던 전남 진도 해역의 꽃게 어획량은 2년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수온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꽃게 어획량이 크게 줄어든 위판장에는 방어와 뱅에돔, 돌돔 등 전에 없던 난류성 어종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뱅에돔, 돌돔 이런 제주도에서 잡히던 어종들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위판장에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꽃게 조업 기간을 보름 이상 늘리는 등 변화를 찾고 있는 어민들은 계속되는 어획 부진에 꽃게 어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백양사를 고불 총림에서 제외한다는 조계종 중앙총회의 결정에 백양사 측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양사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고불 총림 제외를 결정하기 이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제외 사유로 든 교육기관의 운영 문제는 개선 시한이 올해 말까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는 승가대학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총림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지난 6일 백양사의 총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급성장하면서 유통업계의 판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열하게 영토 전쟁에 나섰던 대형마트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에 돌입한 건데요. 광주에서도 최초로 문을 닫는 영업점이 등장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18년째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마트 상무점. 약국과 세탁소, 여행사 등 개인 임대 사업자 8명에게 최근 뜻밖의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마트 측이 내년 3월까지인 계약 기간을 다음 달 18일자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온 겁니다. 여기는 이마트 입장도 있고 지금 협의 중이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 말도 안 하고 그런 말 당연히 아니에요. 이마트 측이 영업 중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건물 소유주인 대한행정 공제회와 개점 당시 맺었던 20년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점을 1년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에 조기 종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연간 최대 38억 원에 이르는 높은 임대료가 한몫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마트가 지난 2분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면서 급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점포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쪽에 이마트가 거의 꼴찌 수준으로 해서 한 1년 6개월 좀 조기 종결 요청을 해가지고 보내서 이제 수용을 하고 또 다른 또 재개발 사업을 한번 추진하자. 이마트는 상무점에 근무하는 정규 직원 98명은 희망을 받아 근거리 점포에 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임차 상인들과는 협의를 통해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상무점은 광주에서 최초로 문을 닫는 대형 마트라는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 가운데 절반은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관내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 9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근로시간 단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5.6%는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7.8%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기업이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근로시간의 변동 가능성이 큰 건설과 물류업 등 비제조업체의 73.4%가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부터 광주 첫 시내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입찰이 시작된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신라 등 이른바 빅3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의사를 타진해봤지만 수익성의 한계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서울 일부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발표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상황에서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서울 일부 지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또 이후에 시장 반응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서울에 27개 동으로 핀셋 지정을 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강남구와 송파구는 거의 대다수가 다 들어갔고요. 특이한 게 목동이 좀 일부 좀 빠졌습니다. 네. 목동이 좀 일부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올해 다 아실 겁니다. 대전과 지금 대전이 지정되지 않을까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대전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히려 부산은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서 주택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제외가 되는 바람에 이제는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으로 지금 풍선효과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적용되는 정량적 기준에 대해서 시장에 좀 논란이 현재 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광주에서도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광주를 지정해달라라는 네. 요구가 있었는데 네. 반영이 되지 않은 거죠. 네, 시민단체와 시청에서 이제 요구를 좀 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현재 우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일부 하락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분양가만 좀 높은 상황이고 네.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기과열지구의 정량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정에서 제외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런데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 조치가 네.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거든요. 일단 다행인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지금 그 풍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부산이 지금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네. 규제로 인해서 가격을 누르고 있다가 규제가 해제가 되니까 지금 부산 지역에 거의 지금 버스를 대절해서 지금 부동산을 쇼핑한다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지금 굉장히 부산 쪽에서는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좀 아쉬운 것이 정책을 핀셋으로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정책을 내놓는다 해서 이게 다 네. 되는 건 아니니까 좀 항상 그렇지만 공급책과 같이 보완책이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식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는 그러면 크게 아마 영향은 네. 없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또 광주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상위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과 내년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평균 공급치 이상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수준이라서요.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이 정도 시장 상황에서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부 구축과 신축의 가격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좀 벌어질 상황이고요. 단지 이제 우려가 좀 되는 것은 내후년도에 지금 현재 신규 물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네. 내년 총선 이후 공급 물량과 부동산 정책 변수와 세금 정책에 대한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이 부분들이 사실 가장 의아하실 거예요. 은행 문턱이 너무나 지금 높아진 건 사실이고요. 먼저 채권하고 금리하고의 관계를 안다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하고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인데요. 이런 네. 채권을 통해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 금리가 높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20조 MBS 안심대출에 대한 채권 발행도 곧 시작될 거니까 전반적으로 당분간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흑두루미 2천여 마리가 순천만을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흑두루미의 한반도 이동 루트가 낙동강에서 순천만으로 변하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순천만을 찾은 흑두루미는 2천여 마리. 개체수 못지않게 주목을 받은 건 일본으로 향하는 흑두루미 이동 루트입니다. 번식지 시베리아를 출발해 순천만을 거쳐 일본 이즈미 월동지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흑두루미는 낙동강 지류를 따라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순천만을 이용하는 흑두루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개체군의 이동 경로가 낙동강 배트를 타고 가던 것들이 지금은 대부분 내려갈 때는 순천만을 거치고. 국내 흑두루미의 이동 루트 변화가 4대강 개발 영향인지 낙동강의 서식 환경 변화 여부인지
실제적인 연구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게 4대강 사업 이후에 벌어진 문제점이냐 아니면 또 다른 환경 요인에 의한 문제점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연구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8월 한반도 두루미종과 서식지 보존을 위해 순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반도 두루미 TF팀을 결성하고 환경활동가들과 자치단체가 참여한 만큼 이동 루트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흑두루미. 순천만이 한반도 이동 루트의 중요 기착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주체 이순환도로 진월나들목 구간에 진출입로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광주시는 이순환도로 진월나들목 진출입로 개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 사업을 본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순환도로 진월나들목 근처에 상무지구 방면 진입로와 노대동 방향 진출로가 함께 설치돼 출퇴근 시간 진월동과 봉선동 일대의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12.4% 6,290억 원 늘어난 5조 7,12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 예산 비중이 39.8%로 가장 높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반 회계 20.2%에 달하는 9,24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내년도 지방 채무는 8,29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1,258억 원이 줄어들고 같은 기간 채무 비율도 21.5%에서 13.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보다 9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2조 2,3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505억 원, 학교와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에 1,800억여 원을 편성했고 교육환경 개선에도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광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가 광산구 신가동 시유지에 건립됩니다. 광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건립 비용으로 9억 원을 반영한 데 이어 내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민간 위탁 비용 등을 더 반영해 모두 1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복 세탁소 건립 부지는 당초에 하남산단 쪽이 검토됐지만 적절한 곳이 없어 신가동 유휴 시유지가 선정됐습니다. 광주시는 공유재산 심의와 민간 위탁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전학만 오면 집을 제공하겠다는 초등학교가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순 아산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6명인 작은 학교지만 좋은 자연 환경과 최신 학습시설 등을 내세워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교육청과 화순군의 도움을 받아 관사를 주택으로 개조해 제공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학교 측은 시골에 살고 싶지만 살 곳이 여의치 않아 결정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해당 지원이 호응을 얻으면 주택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인 김치를 아시나요? 1930년대 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구하기 어려운 김치재료 대신 당근과 양배추를 이용해 만든 김치인데요. 최근 광주 세계 김치축제에서도 소개돼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고려인 마을 측은 맛의 고향 광주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치유하는 음악회가 오늘 남구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열립니다. 광주 백혈병 소아암협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모스틀리 필라모닉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 등 다방면의 가수가 출연해 따스하고 풍요로운 음악을 들려드리는데요. 수익금 전액은 백혈병 소아암 환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으로 남긴 역사는 찰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후대 사람들에게 온전한 맥락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격동하던 근현대의 시기를 사진과 그림, 조각품으로 남긴 전시가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에서 열립니다. 강관욱, 이상호 등 6명의 작가가 남긴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